서울 강남의 화려한 대로 한복판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한일백화점 본점. 저녁 6시가 조금 지난 시간 퇴근을 서두르는 직장인들로 거리가 북적였어요. 백화점 지하 1층 식품관에서 신입 계약직으로 일하는 25살 한유진은 오늘도 묵묵히 진열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단정하게 뒤로 묶은 머리, 수수한 검은색 정장, 화장기 없는 얼굴. 동료들 사이에서는 왠지 다가가기 힘든 사람이라는 말이 돌았죠. 유진이 좀 이상하지 않아? 맨날 혼자 밥 먹고 말도 별로 안 해. 맞아. 근데 일은 진짜 열심히 해. 불평 한마디도 안 하고 야근도 척척하고. 그게 오히려 더 무서워. 너무 로봇 같잖아. 하지만 유진은 이런 뒷말에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일에만 집중하며 묵묵히 하루를 버텼죠. 사실 유진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일하는 이 한일백화점을 소유한 한일그룹. 그 그룹을 일으킨 창업주이자 명예회장 한영석이 바로 그녀의 친할아버지였거든요. 하지만 단 한 사람에게도 이 사실을 밝히지 않았어요. 심지어 친사촌 언니 한미영이 같은 건물 15층 본사 기획팀 과장으로 일한다는 것도 철저히 숨기고 있었습니다. 가끔 미영이 지하 식품관에 쇼핑을 오기도 했지만 유진은 항상 일부러 피했죠. 유진아, 오늘도 야근이야. 퇴근 준비를 하던 매니저 김 과장이 물었어요. 네, 내일 신상품 진열 준비하려고요.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는 마. 계약직이라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유진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죠. 사실 그녀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일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이 준비된 삶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처럼 자신의 노동으로 돈을 벌고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우고 싶었거든요. 딱 6개월만 버티자. 그때가 되면 내 이름으로 살 수 있어. 유진은 늘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밤 9시가 되어서야 백화점을 나온 유진은 강남의 화려한 불빛을 지나 작은 원룸으로 향했어요. 월세 60만 원짜리 고시원 같은 방이었지만 유진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알면 기절하시겠지. 손녀가 이런 곳에서 산다는 걸 알면. 스스로 중얼거리며 계단을 올라가는 유진의 입가에 쓸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방에 들어서자 울린 휴대폰. 발신자는 다름 아닌 할아버지 한영석이었어요. 유진아, 요즘 어떻게 지내니? 저 잘 지내요, 할아버지. 정말 그 백화점에서 계속 일할 거니? 힘들면 언제든 그만둬도 돼. 아니에요, 할아버지. 저 정말 괜찮아요. 좋은 경험이에요. 전화를 끊은 후 유진은 거울 속 지친 얼굴을 바라보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다음 날 아침, 유진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명품관 지원 업무를 맡게 되었거든요. 한일백화점 8층 명품관. 샤넬, 구찌, 루이비통. 세계적인 브랜드들이 즐비한 백화점에서도 가장 고급스러운 공간이었죠. 유진아, 오늘 VIP 고객 응대 좀 도와줘. 김 과장의 지시에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평소보다 훨씬 꼼꼼히 옷매무새를 다듬었어요. 그러나 수수한 검은색 정장과 화장기 없는 얼굴은 명품관의 화려함 속에서 오히려 더 도드라져 보였죠. 오전 10시 루이비통 매장에서 유진의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매장 직원 박주임이 조심스럽게 설명했어요. VIP 고객들 진짜 까다로워. 특히 포장할 때는 실수하면 큰일 나. 네, 주의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2시쯤 한 명의 VIP 고객이 매장에 들어섰습니다. 온몸에 명품을 걸친 40대 중반의 여성. 목에는 진주 목걸이, 손목엔 롤렉스 시계, 발에는 반짝이는 로브탱 하이힐. 걸음걸이 하나하나에 위압감이 묻어났습니다. 어머, 이 가방 너무 예쁘네요. 이거 포장해주세요. 여성은 무려 300만 원짜리 핸드백을 선택했습니다. 박주임이 계산을 처리하는 동안 유진은 정성스럽게 포장 준비에 들어갔어요. 명품 포장은 일반 상품과 차원이 달랐죠. 특별한 포장지, 고급 리본, 브랜드 쇼핑백까지.
모든 게 완벽해야 했습니다. 유진은 숨을 고르며 조심스럽게 가방을 포장하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툭! 카운터 위에 올려져 있던 고객의 개인 쇼핑백이 유진의 팔꿈치에 살짝 걸려 바닥으로 떨어진 겁니다. 아, 죄송합니다. 유진은 황급히 쇼핑백을 집어들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내 지갑이 없어졌어. 여성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 지갑이요. 분명히 여기 쇼핑백 안에 넣어뒀는데 루이비통 지갑이었어요. 200만 원짜리라고요. 여성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주변 고객들의 시선이 순식간에 이쪽으로 쏠렸습니다. 혹시 다른 데 두신 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여기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내 가방을 만졌잖아요. 순간 매장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박주임이 다급히 달려오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유진 씨, 어쩌죠? 이거 잘못하면 도둑으로 몰릴 수도 있어요. 유진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끝까지 차갑게 얼어붙은 듯한 긴장감. 숨조차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녀 한 사람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VIP 고객 박은희의 손에서 반짝이는 루이비통 지갑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상담실 안 공기는 얼어붙었고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어요. 이게 뭐죠, 고객님? 정 이사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제가 깜빡했나 봐요. 원래 여기 넣어뒀는데. 박은희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했으며 횡설수설했지만 그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무슨 장난하세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직원이 훔쳐갔다며 경찰을 부르자고 하셨잖아요. 최 매니저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유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마른 입술을 깨물며 떨리는 손을 꼭 움켜쥔 채 그저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제가 착각을... 박은희는 계속해서 둘러대려 했지만 정 이사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낮게 물었습니다. 박은희 고객님, 지난 1년 동안 이 백화점에서 5번이나 직원 도난 신고를 하신 사실 제가 모를 줄 아셨어요? 순간 상담실 안이 술렁였어요. 최 매니저, 보안팀장, 김 과장까지 모두 충격에 휩싸인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죠. 뭐라고요? 5번? 박은희의 얼굴은 굳어졌고 눈동자가 빠르게 흔들렸습니다. 그건 그냥 우연이에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패턴이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정 이사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박은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눈을 피했죠. 유진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억울함, 분노, 그리고 허탈함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그녀는 가까스로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정말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얘 저를 도둑 취급하신 거예요. 상담실에 있던 사람들 중 누구도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민서조차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아까까지 유진을 의심하던 동료 직원들은 차마 얼굴을 들 수 없었어요. 이번 건은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정 이사는 차갑게 말하며 박은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고객님, 지금 하신 행동은 명백한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백화점 차원에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VIP 회원인데. 박은희가 목소리를 높였지만 예전처럼 당당한 기세는 없었습니다. VIP라면 더 모범을 보여야죠. 정 이사의 단호한 한마디에 박은희는 얼굴을 붉히며 상담실을 뛰쳐나갔습니다. 사건은 그렇게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유진의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어요. 백화점 사람들의 의심 어린 시선, VIP 고객의 무고, 그리고 별표 CCTV가 꺼져 있던 그 우연 별표까지 무언가 더 큰 음모가 숨어 있다는 직감이 그녀의 가슴을 강하게 두드렸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유진은 할아버지가 했던 말을 떠올렸어요. 유진아, 조심해라. 우리 집안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단다. 그리고
상담실에서 보았던 VIP 고객 내역서. 박은희, 한정우 회장의 둘째 부인.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며 어딘가 보이지 않는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음을 유진은 직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유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녀는 모른 척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일을 겪고 나니 그럴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지갑 도난 사건이 아니었어요. 한일그룹을 둘러싼 거대한 음모, 그리고 숨겨진 가족의 비밀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 거였죠. 제작성된 대본. 이게 여기에 있는 거죠. 박은희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순식간에 상담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듯 무겁게 변했죠. 유진은 잠깐 안도의 숨을 내쉬었지만 곧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죄송해요. 제가 실수한 것 같아요. 박은희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실수요? 유진은 목소리를 떨며 물었어요. 저를 도둑이라고 몰아세우고 이제 와서 그게 실수라고요. 박은희는 난처한 듯 눈을 피하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저도 너무 당황해서 그만. 그때 정의사가 단호하게 끼어들었어요. 고객님, 이 문제는 단순한 실수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직원에 대한 명예훼손 소지가 있어요. 박은희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되죠? 우선 유진 씨에게 정식으로 사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다른 직원들에게까지 소문이 퍼졌으니 공개적으로 오해였다는 사실을 바로잡으셔야 해요. 박은희는 마지못해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요. 정말 실수였어요. 하지만 유진은 그 말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이미 백화점 전체에 자신을 향한 소문이 퍼졌을 테니까요. 사과만으로는 부족해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명예는 어떻게 회복하실 건데요? 정의사가 유진의 어깨를 살며시 두드리며 위로했어요. 유진 씨, 걱정 마세요. 제가 모든 직원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리겠습니다. 그때 갑자기 유진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는 할아버지였어요. 유진은 당황해 손이 굳어버렸어요. 받으세요. 정의사가 말했지만 유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나중에 받을게요. 하지만 전화는 끊임없이 울렸어요. 결국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통화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유진아, 괜찮니? 백화점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 들었다. 유진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벌써 아셨지? 할아버지, 저 괜찮아요. 오실 필요 없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단호했어요. 아니다. 지금 당장 올라갈 거다. 기다려라. 뚝. 통화는 일방적으로 끊겼어요. 유진은 손에 식은땀이 맺혔어요. 할아버지가 오시면 내 정체가 모두에게 들통날 텐데. 누구 전화였어요? 채 매니저가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물었어요. 그냥 별거 아니에요. 유진은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마음속은 폭풍 같았어요. 정의사가 박은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오늘 일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주의해 주세요. 박은희는 황급히 상담실을 빠져나갔어요. 하지만 유진의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어요. 할아버지가 정말 오실지도 몰라. 유진 씨, 이제 걱정 말아요. 오해는 다 풀렸으니까요. 김 과장이 다정하게 위로했지만 유진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어요. 박은희의 진짜 정체를 알고 있으면서도 말하지 못하는 자신이 답답했고 할아버지가 오면 벌어질 상황이 두려웠죠. 오후 5시, 유진은 조용히 자리를 정리했어요. 오늘 하루는 유난히 길게 느껴졌어요. 명품관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목소리가 여전히 들렸지만 이제는 비난이 아니라 동정의 눈빛이었어요. 유진아, 정말 고생 많았어. 민서가 다가와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처음에 의심했던 거 미안해. 괜찮아. 나도 이해해. 유진은 힘없이 웃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정말 괜찮은 걸까? 이렇게 숨기며 살아가는 게 맞는 걸까?
퇴근길 백화점을 나서던 유진은 문득 뒤를 돌아봤어요. 화려한 네온 사인으로 빛나는 한일백화점 간판이 오늘따라 차갑게 느껴졌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유진은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되짚었어요. 박은이라는 여자, 자신을 의심했던 동료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무력한 자신까지. 할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면 뭐라고 하실까? 손녀가 이런 치욕을 당했다는 걸 알게 되면. 원룸에 도착해 거울 앞에 선 유진은 퉁퉁 부은 눈을 바라봤어요. 하루 종일 울었던 탓에 초라해 보이는 얼굴. 마음 한구석이 먹먹했어요. 그때 또다시 휴대폰이 울렸어요. 이번엔 사촌 언니 미희였어요. 유진아, 오늘 백화점에서 무슨 일 있었다며? 언니도 들었어?